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라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언론, 뉴욕타임스 같은 데는 어떻게 국가통수권자가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되느냐, 뭐를 충동적으로 하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트럼프가 분노를 감당을 못해서 이란을 공격하라는 제스처를 했을지는 몰라도, 저는 트럼프가 미사일이나 폭격기나 항공모함이나 스텔스기를 동원해서 이란과 전쟁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방송들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일촉즉발이라 했는데 전 생각이 달랐어요. 달랐던 이유는 내가 그저께 방송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제일 큰 이유가 트럼프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절대로 손해되는 장사는 안 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냐면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라 미국 돈 들여가 미치는 장사는 이제 절대 안 하고, 동맹국이라 하는 시답잖은 나라들한테 미국 세금으로 미국 병사들을 피 흘리면서 그거 가지고 그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예요. 우리가 제일 잘 삶아 된다, 우리가 강해지면 된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쟁 전략은 미사일을 사용한 전쟁이 아닌 돈전쟁이에요. 이미 돈전쟁, 중국과의 경제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역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당장 북한 비핵화가 한꺼번에 안 이루어져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결국 기어 들어올 것이다, 김정은이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중간에 자꾸 중국이 나서가지고 꼬드기고 중간에 이간질하는 게 불만스러우니까 바로 중국을 어떻게 때렸어요.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며칠 전에 만나니까 바로 보복을 해버렸잖아요. 에? 사실 오늘 갑자기 발견된 일도 어제 갑자기 발견된 것 아니고, 이 자료는 벌써 2017년에 거의 자료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북한이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와 협력해서 돈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 중국이 서서 다리를 놓아준 은행들로 상하이 푸동발전은행, 중국의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12개의 은행들이 관련된답니다. 근데 이번에 찍어가지고 바로 이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에 대해서는 이 자산 규모가 거의 1000조 가까이나 되는데, 미국의 골드만삭스와의 자산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국에서 9번째로 큰 은행이라고 하네요. 이 은행에 대해서 슈퍼 311조를 때려버린 겁니다. 슈퍼 311조의 골자는 뭐냐? 유엔이 제재를 가하는 국가에 대해서 자금 세탁을 해준 우려가 있는 은행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이 홍콩 유령 회사를 통해서 북한에게 북한 돈을 세탁해주는 혐의를 지금 미국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엿을 먹이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하겠다고 폼페이오가 그저께 얘기했습니다. 추가 제재 제가 볼 땐 딴 거 아니에요. 애국자법 311조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들이 이 테러리스트들한테 자금 세탁해주는 데에 관련이 있는 은행이 이란이나 전 세계에 어디든지 흩어져 있는 데 대해서는 애국법 311조를 다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국법 311조가 뭐냐? 2001년 9.11 테러가 터지자 미국이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냉전이 와해되고 난 뒤 미국은 초인류 유일 강대국으로서 세상에 겁나는 게 없었는데, 미국의 자존심인, 안보의 자존심인 펜타곤, 경제의 자존심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뉴욕, 미국의 자존심인 그곳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 인명 3,000명 가까이 피해를 입힌 미국의 자존심을 진짜로
땅바닥까지 끌어내는 사건이 터지자 부시 대통령이 우리가 너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너무 릴렉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에 관련된 모든 걸 총괄하는 내용들을 넣어놓은 법을 만든 게 바로 이 USA Patriot Act입니다. 근데 그 Patriot가 영어로 말하면은 애국자니까 애국법이라 하는데, 애국자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이니셜을 모아놓은 테러 대책법입니다. Anti-Terrorism Legislation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만들어가 2006년부터 이게 효력을 발휘했는 건데, 원 법안의 제목은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and Required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USA Patriot 그 다음에 Act of 2001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해석해서는 미국 애국자법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Patriot 311이에요. 애국법 311조예요. 이건 뭐에 관한 거냐? 자금 세탁 우려가 있다고 지정하는 법이에요. 어마무시한 법이에요. 이 법은 국제법이 아닙니다. 국내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길게 봐서는 미사일이나 탱크나 무슨 전략 폭격기나 항모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러와 관련된 국가 혹은 미국 말 안 듣는 국가를 완전히 경제적으로 고사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 자체는 슈퍼 패트리어트 액트 311조는 금융 규제 조치에 관한 법인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체는 뭐냐면 테러 용의자가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순수한 미국 국내 금융법에 불과해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느냐?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2005년 비데이입니다. 비데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진짜로 북한이 오금도 못 펼 정도로 힘들어진 이유가 이 BDA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에 슈퍼 311조를 걸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마카오에 있는 델타뱅크는 북한의 자금 세탁을 해주는 가능성이 있는 혹은 그 우려가 있는 은행이다. 요 말 한마디만 딱 했어요. 이 법 자체가 보면요. 슈퍼 액트 311조가 우려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제할 만한 어떤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경고만 딱 날렸는데 이 은행뿐만 아니라 이 은행과 거래하는 은행, 국가, 개인, 회사가 전부 오줌을 싼 거예요. 하루 만에 53억 원이 은행으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사흘 만에 이 델타뱅크의 총 예금 유치액의 35%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델타뱅크가 자기들이 스스로 앞장서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북한 관련 계좌를 53개를 다 동결해버린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달러의 힘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금융거래가 뭐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미사일이나 군함이나 스텔스기보다 더 무서운 게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이 파워 때문에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국제사회의 금융거래, 거의 대부분의 국제사회 금융거래는 미국 달러로 결제됩니다. 오펙의 석유값마저도 미국 달러로 결제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은 세계 최대의 투자처인 동시에 자금 공급처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거대 은행이나 투자회사들이 전 세계 국제금융시장의 자본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A라는 은행이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면은 더 이상
미국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면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바로 퇴출된다는 의미입니다. BDA 은행에 대해서 북한의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은행이라고 경고장을 날리고 불과 1년 반 정도도 안 돼서 이란, 북한, 시리아, 미얀마,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이 국가들에 있는 총 11개의 금융거래에 대해서 애국법 311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11개의 금융기관은 산송자이 된 거죠.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개인이, 어느 회사가 미국과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왜? 자금 세탁을 한 우려가 있는 은행과 거래하는 이상은 미국과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는데 그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 애국법 311조를 통보하는 기관은 미국 재무부예요. 그 재무부가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통보만으로 주요 국제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완전히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은행들은 문제가 된 자산을 자발적으로 동결하고 자발적으로 그 은행의 계좌를 다 폐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법이 미국 정책에 성실하게 동조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강한 정치적, 외교적 압력수단이 되는 게 없어요. 국내법인데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이고 제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달러라는 힘,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힘, 미국에게 밑보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 은행에게 애국법 311조를 걸어버리면은 이란은 지금 석유 수출 가지고 힘듭니다. 금수당에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속과 철강들도 수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석유 같은 거는 보니까 완벽하게 수출 금지가 안 돼요. 이란이 유조선을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국적으로 얹어 놔놓고 지금 수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해상에서 환적도 해줄 수 있고. 근데 애국법 311조를 딱 걸어버리면은 이란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이 알아서 이란과 거래를 끊는다는 거죠. 중국에도 똑같은 칼을 날렸습니다. 시진핑이 북한은 김정은과 딱 만나니까 상하이 푸동발전은행을 바로 이 자금 세탁 우려 은행이라고 경고를 내립니다. 이 은행 자체 크기가 거의 1000조 정도의 자산이 되는 큰 은행입니다. 중국에서 9번째로 크다는데 중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미중 협정에 따라서 중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협조를 하든지 말겠네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협조하든 안 하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중국과의 거래를 모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법으로 이 슈퍼액트 311조로 결국 북한 목도 더 쪼리고 중국도 죽이고 이란도 죽여나갈 것 같습니다. 돈 들여 피 흘려 전투기 보내고 미사일 날리고 항모 전단 보내고 그건 위협 세력으로 보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기를 통한 전쟁이 아니라 미 국내법 금융을 제재하는 이 국내법으로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위배되는 짓을 하는 국가는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